2022년까지 기다렸다가 금리를 인상할 무렵에 그때쯤에 채권을 적극적으로 매도해서 장기 관점으로 갖고 가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셰프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 채권 투자에 대해 가지고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해외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 중에서 채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극히 드물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당일 거래로 단타로 거래하기는 상당히 진폭이 작아가지고 좀 곤란하고, 조금 장기적인 흐름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미국 국채 위주로 채권이 거래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금리 카테고리에 보면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채권입니다. 채권. 자, 주로 거래되는 거는 그 미국의 채권, 국채죠. 2년물, 10년물, 5년물, 30년물. 자, 요 네 종목 위주로 거래가 되고, 나머지 종목들은 사실 별로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거래를 안 하고 있는데, 주로 거래되고 있는 종목들조차도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한 20만 계약 정도, 그 정도 이제 30년물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채권은 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0년물은 만기가 30년이라는 뜻입니다. 자, 5년물은 예, 만기가 5년 뒤라는 거죠. 그리고 10년물은 말 그대로 10년 뒤, 2년물은 2년 뒤에 만기가 돌아오는 그런 채권을 얘기하는 거고, 채권에 대한 분석은 사실 그 일반인들이 조금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또 단순히 생각하면 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는 게 금리를 이해를 하면 됩니다. 채권은 원래 채권 수익률이라는 용어로 해가지고 그 금리를 표시를 합니다. 자, 뭐 금리가 조금 높은 시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채권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전에 그 기업어음들 많이 발행을 했었죠. 그 기업어음이 사실 그 기업 채권이나 마찬가지죠. 기업을 그 당시에 이자가 좀 높다라고 하면, 과거에는 상당히 국내 이자가 조금 높은 편이라 가지고 만기가 3개월짜리 어음을 발행을 해주면 그 어음을 받아가지고 다른 데 가서 어음깡을 하죠. 어음깡을 할 때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그 어음깡 하는 게 상당히 많이 할인이 됩니다. 자, 월 2%씩 적용을 해가지고 깡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1,000만 원짜리다라고 하면 월 2%면 한 달에 20만 원이죠. 그죠? 3개월이니까 어떻게 해요? 60만 원을 빼고 940만 원만 현금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그 채권의 가격은 싸게 나옵니다. 싸게 나오고, 금리가 낮은 시기에는 오히려 할인할 그 금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30년물 가지고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면, 뭐 2년물을 가지고 봐도 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자, 2년물이 더 진폭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죠. 단기적인 그 금리 현황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이게 더 훨씬 크다고 볼 수가 있고, 자, 요때 보시면 쭉 2017년부터 쭉 계속 떨어졌었죠. 그죠? 더 펼쳐서 보면 그 앞전서부터 채권 가격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자, 언제부터냐? 2013년부터 쭉쭉쭉쭉.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왜 이렇게 떨어졌지? 자, 미국이 슬슬 금리 인상하는 시기에 접어든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채권은 금리를 인상하면 채권의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7년, 18년 거치면서 금리를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죠. 그래서 계속 떨어진 겁니다. 근데 자, 2018년 말쯤 와가지고 트럼프가 자꾸 불평을 했죠. 왜? 금리를 자꾸 올리니까 주가가 떨어졌죠, 그때. 그러니까 금리 좀 올리지 말라고, 금리 오히려 내려야 된다 막 얘기를 해가지고 또 파월이 금리를 주가도 실질적으로 막 급락을 하고 그러니까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동결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쭉 올라가죠. 그래서 결국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로 갑니다. 금리가 높으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낮으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제로금리까지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 이때는 그 다른 요인도 있어요. 금리뿐만 아니라 금리의 변동 상황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어, 경제 위기가 찾아올 때 그나마 안전한 게 뭐예요? 국채죠. 예. 돈을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그 주가가 급락할 때 급등한 모양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 모양을 보시면 주가는 다시 급반등했죠. 급반등했는데 왜 채권이 안 떨어지지? 자,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마이너스 금리 적용까지도 얘기가 나왔지만 제로 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 이런 기조로 계속 얘기를 해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금리가 올라갈 일이 없으니까 이 채권 가격이 떨어질 리가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고금권에 머물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그 제로 금리로 유지해가지고 상당 기간 가면 채권 가격은 옆으로 그냥 쭉 행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면 채권을 언제 투자하냐?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한참 남았겠죠. 그죠? 2022년까지는 금리를 동결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제가 볼 때는 그 채권 가격의 변동성은 별로 나타나지 않을 거다. 그러면 2022년까지 기다렸다가 금리를 인상할 무렵에 그때쯤에 채권을 적극적으로 매도를 해서 장기 관점으로 갖고 가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자, 앞전에 차트처럼 보시면 우와, 예, 여기 급락한 시점 보면, 본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은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하락했다 반등하고 막 이런 구간이 좀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그래도, 대세로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금리 인상 시기에는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다시 금리가 제로 금리까지 왔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할 때, 그때, 예, 채권을 매도를 하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뭐예요? 예, 거래할 필요 없습니다. 왜? 움직임이 없어요. 제로금리로 상당 기간 유지될 거다. 언제까지? 2022년까지. 그래서 채권은 현재로서는 거래하기가 안 좋고 당분간은 내년도 그냥 뭐 한 1, 2년은 그냥 쳐다봐야죠. 이제 슬슬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 채권을 관심 있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국채 선물, 자, 2년물, 5년물, 10년물, 30년물까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는 제로금리가 상당 기간 유지되기 때문에 거래할 건 없지만 금리 인상 시기를 포착해서 그때 매도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좋은 팁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